214번부터 볼게요. 내용은 똑같은 중3 때는 똑같은 2차 방정식인데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거니까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긴 해. 근데 이제 2차 방정식 여기 있는데 여기에 A가 뭐 잔뜩 껴 있어요. 이렇게 A가 잔뜩 껴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B랑 알려줬어. 여기 A가 잔뜩 있지만 미지수는 A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근을 이렇게 불러준 거는 이 근을 대입을 해서 A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를 찾을 수 있는 식이 나오겠지. 맞아?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2차 방정식에 여기 막 A가 껴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X제곱 앞에 있는 여기 있지. 어? 요거는 지금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0이 아니다 라는 거 항상 써놓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알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면은 X자리에 그러면은 3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여긴 뭐 X가 없네. 전개해서 쓸까? 2A제곱 마이너스 2A 요게 0이다.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네. 나름 이게 2차 방정식이거든? 2차잖아. 2차 방정식. 얘는 그냥 A로만 묶어주면 풀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A의 값이 0 아니면은 2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걸렸네. 여기 3A가 0이 되면 안 되지. 얘가 0이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A도 0이 되면 안 되겠지. A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값은 그냥 2여야 되는 거야. 요거 확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A가 2였다고 하면은 A 자리에 2를 다시 대입을 해서 6X제곱 4 더하기 6 10X 그 다음에 4는 0이다. 인수분해 좀 귀찮으니까 2 한번 나눠주고 요렇게 해주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온전히 알 수 있죠.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1. 요거는 원래 문제 줬던 거고 요게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요 B였던 거지. 이렇게. 그럼 A도 구했고 B도 구했죠? 됐어요? 근데 이거 문제 맞춘 친구들도 아마 요거까지는 잘 안 따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그냥 풀지 않았니? 근데 이제 공통수학 때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앞에 저렇게 문자 있으면 항상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16번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풀기로 제가. 안 풀기로 했었나? 내가 풀지 말라고 했었나 보다. 이건 왜냐면 혼자 풀면은 처음에는 풀기 힘들어. 풀기 힘들고. 지난 시간에는 여기 위에 것들 배웠는데 복습 겸으로 요거 한 문제 풀고 요거 한 문제 풀고 요거 풀어줄게요. 알았죠? 근데 너네 이제 시험 대비할 때 그 중3때도 막 그 제곱의 루트 나오면 절대값들 나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절대값이 반갑지가 않지. 그냥 뭐 좋지가 않잖아. 근데 좀 슬프게도 공통수학 1에서 절대값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은 그 수능 문제 기준으로는 절대값 문제가 좀 필수거든? 그래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는 원래는 이제 이런 형태야. 이런 3번 같은 형태. 2차,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저기 중간에 절대값이 하나 껴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때에 따라서는 그냥 풀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도 하는 거지. 그 때에 따라서라는 게 이 녀석이 0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X가 2보다 클 때 하고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면 2일 때가 빠지니까 보통은 여기다 붙여준다고 했어. 그냥 0을 이제 2일 때는 양수 쪽에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였냐면은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 포켓몬스터 이런 얘기 해줬잖아. 그지? 이걸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2보다 큰 쪽에서 뒤져보는 거지. 또 2보다 작은 쪽에 뒤져보는 거지. 맞아? 그래서 2보다 크다고 가정하면은 요게 그냥 양수처럼
절대값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러면 이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풀어주고, 다 이쪽으로 이제 이항해서 보면은, 별로 안 예쁘지만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그럼 짝수 공식으로 4 빼기 1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나온 해 중에서 2보다 큰 것만 골라야 돼. 2보다 큰 것만.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3은 괜찮아. 근데 2 빼기 루트 3 얘는 안 되겠죠? 요것만 답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여기서 찾은 거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는 저기 주어진 절대값이 요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이항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 해주면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뒤진 거니까 요 녀석이 답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됐어요? 벌써 풀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 볼게요. 여기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건데, 나중에는 이 절대값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거든? 스킬이 이제 많아.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완전 정석대로 절대값이 요거 하나 있으면은 요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경우만 나눠서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6번 보면은 여기 절대값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예지가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랬지? 어저께 했잖아. 제곱의 루트는 뭐로 바꾸라 그랬죠? 말 걸지 마. 이게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야. 알았어?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야. 이번에 너네 시험 볼 때 이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중3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절대값이 2개 포함된 방정식인 거야. 절대값이 2개 포함된 방정식. 일단은 이쪽으로 다 이항해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절대값 x 빼기 x 빼기 2 빼기 1은 0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아까 위에처럼 절대값이 한 개 있을 때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 이걸 기준으로 나눠 썼어. 맞죠? 절대값이 2개 있으면 각각 보면은 얘가 양수 음수가 되는 x의 값은 0이 기준이지. 0보다 크냐 작냐? 요건 2가 기준이죠. 2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요 실수가 있는 요 수직선, 뭐 물론 허수가 나올 때도 있지만 요 실수가 있는 요 수직선 위에서 어디가 해인지를 찾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는 막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데 2보다 큰데 나눠서 찾았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뭐냐면 기준이 여기 0인 곳 있지. x가 0인 곳. 그 다음에 x가 2인 곳.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기준이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뒤질 때, 답을 찾을 때 이쪽에 한번 뒤져보고, 이쪽 뒤지고, 이쪽 뒤지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찾아야 돼. 굉장히 귀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이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기준이 2개 있을 때는 구역을 3개로 나눠야 돼. 제일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면, 요렇게 1번 구역에 있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작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x가 0보다 작다고 하면은, 이거 음수겠죠? 얘도 음수겠죠? 맞아? 그럼 요 방정식을, 요거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고요. 요것도 부호 바꿔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빼기 1은 0. 요런 방정식을 푸는 거야. 1번 구간에서는. 둘 다 음수라고 내가 치는 거니까. 그럼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 x 하면은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그러면 좀 빨리 할게요. 요런 게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와. 근데 내가 뒤진 거는 0보다 작은 데를 찾고 있었지.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답은 얘가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3. 됐네? 요 안에 답 하나 있었어?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뒤질 차례야. 2번. 그럼 2번에 있던 얘기는 x의 값이 0하고 2 사이에 있다고 치고 찾는 거야. 이렇게. 0하고 2 사이에 있다고.
근데 그냥 우리끼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그럼 0이 빠지거든? 그럼 이제 경계선을 요 가운데다 몰아줄게, 이렇게. 0하고 2를 포함하는 구간으로. 자, 얘가 0과 2 사이에 있는 수. 쉽게 얘기하면 1 같은 거 생각하면은 여기 1이 들어갔을 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거든? 그러니까 요 놈은 양수로 풀리고 요 놈은 음수로 풀릴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방정식이, 쟤는 그냥 x로 나왔고요. 뒤에 있는 건 부호 바꿔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처럼 풀어주는데 x가 사라지고 나옵니다. 그럼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답은 얘밖에 없지. 이렇게 루트 3 하나 찾았어요? 혹시 몰라 이쪽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3번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둘 다 양수란 얘기야. x가 2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x제곱 전부 다 절대값 그냥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2니까 나왔어요. 그럼 x가 1이 나오네. 완전 제곱식이라서. 맞죠? 근데 이 1이라는 건 여기 포함 안 되지. 그럼 얘는 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됐네?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여기 하나 숨어 있던 거네. 답이 마이너스 3하고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아, 귀찮지. 귀찮은데 이 절대값 두 개 나오는 게 많이 출제가 돼. 방정식에서도 많이 나오고 뒤에 가서도 또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재미없어요? 문제 하나 만들어 줄게. 2차 말고 이제 1차로 해줄게. 어디 보자. 자, 요런 방정식이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봅니다. 왜냐면 그냥 설명을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직접 할 때 혼자 할 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방금 했던 문제랑 마찬가지로 절대값 두 개 있으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 0이 되는 값들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x가 2일 때 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죠? 그러면은 기준이 두 개가 서면은 구역은 세 개가 나뉘는 거야. 이렇게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그래서 1번 구역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요것도 음수가 될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니까. 그러면 쟤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풀려요. 그러면은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숫자는 없어졌고 그럼 x가 마3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여기 범위에 잘 들어가나? 잘 들어가네? 요거 답이 될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찾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x가 있다고 치는데 그냥 이제 갖다를 이쪽에 다 몰아줄게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수 제일 쉬운 거 뭐 0 같은 거 있잖아. 0을 요런 넣어보면은 요건 양수가 될 거고 요건 음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앞에 거는 요건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풀어주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풀립니다. 됐네? 근데 풀다 보면 이렇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풀어보면은 x가 없어져. 이런 게 나와버려. 이거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 근데 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야. x의 개수가 0이었던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가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서 이건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근데 뭐 만약에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건 항등식이야. 이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x에 무엇을 대입해서 항상 참인 게 항등식이지. 이거는 이렇게 나왔어. 뭐 말이 안 되는,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는데 무조건 이제 0 곱해버리니까 해가 없겠지. 맞아? 그럼 이 구간에는 내가 찾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x가 2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도 뭐 3 같은 거 넣어보면은 요거 양수고 요것도 양수예요. 그냥
절대값 풀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2x가 6이니까 x가 3이 되고요. 요 범위에 잘 들어가니까 요 x는 3. 요것도 하나 찾았네. 답이 이렇게 두 개 있던 거야. 여기 하나 숨어 있었고 여기 하나 숨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봐서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한 두 문제 정도 더 줘볼게. 연습 잘 해놔야 돼. 뒤에 또 나와. 계속 나와. 그 다음에 219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걔는 이제 가우스 문제라서 얘도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나 봐. 근데 이따가 얘는 시간 남으면 하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니, 안 배웠어. 안 알려줬어. 연습 문제 있는데 볼게요. 연습 문제에서 29번, 32번, 33번 3개 풀고 아주 졸려 죽으려고 하니까 좀 쉬었다 갈게요. 아, 예. 요거는 어쩐지 학원이 좀 썰렁한 것 같더니 금파중으로 놀러 가는 날이었구나. 김포 여주군 안 놀러 가니 너네? 현장 체험 없어? 5월에 있어. 5월에 있어? 너네는 김포중은? 아마 2학기 때 있을 아, 너네는 2학기 때 있어? 우진이는 안 가? 학교에서? 안 가? 제일 좋은 학교네. 저기 보통 학년별로 다른 장소를 다른 데로 가나? 가면은? 학교마다 다른가? 뭐 1학년, 2학년에도 뭐 에버랜드 갔다 뭐 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부러운 얘기 그만하고. 자, 여기 2차 방정식의 이제 한근을 이거를 알파라고 한대요. 알파. 근데 여러분들 근데 3학년 때 배울 때 알파, 베타 이런 거 본 적 있어? 소연아 본 적 있어요? 없어? 우리가 좀 딴 얘기긴 하지만 미지수 문자를 사용할 때 A, B, C 이런 걸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요. X하고 Y 뭐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미지수를 A, B, C를 쓸 때는 느낌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요거는 상수 느낌의 미지수인 거야. 저게 뭐 A, B, C로 가려져 있지만은 이제 뭐 1이든 2든 3이든 숫자로 여기는 거야. 숫자로. 그 다음에 이제 X, Y 같은 경우는 변수 느낌이 좀 있어요. 변할 수 있는 수 뭐 이런 느낌이 있어. 아니면은 이제 방정식의 변수 이렇게 볼 수 있어. 주인공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걸 쓸 때도 여기 사실은 다 이거 문자 투성이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잖아. 근데 얘네는 우리가 알아서 이거 숫자로 인식하지 그냥. 숫자일 거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구하는 그 미지수 X의 값이 요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문자지만 좀 이제 쓰임새가 보통은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많이 쓸 거는 이제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그리스 알파벳. 알파. 이거 본 적 있니? 베타. 감마, 델타. 이게 뭐 A, B, C, D야. 이는 나도 몰라. A, B, C, D까지밖에 안 써. 알파, 이거 베타. 이런 말은 들어봤지? 이게 감마, 이게 델타. 이게 이제 A, B, C, D에 대응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얘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근을 미지수로 할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방정식이 있잖아? 여기 뭐 답이 뭐가 있겠지? 맞아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그거를 어떤 뭐다 이렇게 문자로 말하는데 그때 그리스 알파벳을 많이 씁니다. 뭐 근을 미지수로 할 때는 A, B, C나 P, Q 이런 거 안 쓰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걸로 써줘요. 알겠어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둬야 돼. 내가 쓰는 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쳐가지고 어떻게 치든지 잘 보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우리 여기까지 쓸 거야, 나중에.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한 근이 알파래. 그러면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요 방정식이 참이 되겠네. 근데 일단 대입을 할게요. 이렇게. 됐네? 근데 얘가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여기는 앞에서 그 나눗셈, 다항식 할 때 이제 요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내가 어떤 2차식이 0인 걸 알고 있어. 2차식이 0인 걸 알고 있는데 요런 4차식, 뭐 3차식 뭐 이런 높은 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야. 그러면은 무조건 풀리는 방법은 나눠버립니다. 얘를 얘로 나눠버립니다. 나눗셈을 해버려. 그러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나눗셈 좀 오랜만이죠? 2알파 제곱. 이거 나눠버리자. 여기 나눠버릴게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그러면 알파 제곱 들어가고요.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알파 제곱. 분수 나와서 약간 싫지만 그냥 하세요. 그 다음은 알파 들어가고요. 그럼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분의 1 알파. 그럼 빼버리면은 여기 1 덜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2분의 1 알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플러스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빼버리면 4분의 1이 나왔죠? 이렇게. 기억나니 이거? 그럼 답이 이거였지. 답이 이거 4분의 1이었지 그냥. 왜냐? 지금 이 한 나눗셈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를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2분의 1이고 나머지가 4분의 1이었죠 이렇게. 근데 얘가 0이지 지금. 얘가 0이니까 그냥 얘가 4분의 1이지 이렇게. 앞에서 이런 거 했었죠. 맞네?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쟤를, 사실 이 값이 그냥 알파가 다 사라지고 4분의 1이 정답이었잖아? 쟤를 잘 이제 만지면은, 모양 잘 만지면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풀리는 방법. 단순하게. 앞에 다항식부터 통틀어서 여기까지 해서 무조건 풀리는 방법을 그냥 나눠버리면, 내가 2차식이 0인 걸 알고 있을 때 3차나 4차식을 알고 싶다. 나눠버리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네? 나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풀리는 걸로 하나 해줬고요. 32번, 33번 두 개 볼 건데 지워도 괜찮겠죠? 자, 얘는 문제가 뭐 중학교 때도 좀 보던 건데 이 문제 안에서 이런 뭐 눈꽃 모양 해가지고 규칙을 만든 거지. A 눈꽃 B를 하면은 2AB 빼기 A 빼기 B 더하기 1이라는 연산을 해라 라는 거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눈꽃이 두 군데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각각을 X 눈꽃 X 이렇게 하면 그냥 요 자리에 다 X 들어가는 거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X 빼기 X 더하기 1 정리해주면 그냥 이런 2차식이 되겠네. 됐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1 눈꽃 X야. 1 눈꽃 X. 얘네 순서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X 빼기 1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2X였는데 X 없어졌네? 그냥 X네 이거?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대체를 해주면 좌변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절대값 안에가 그냥 X네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이거 지워졌어요. 그러면 그냥 요런 2차 방정식이었던 거야. 절대값 하나 있는 거. 그럼 또 귀찮지만 이거 풀어야 돼. 얘 기준으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경우 나눠 놓고 0보다 크다고 치면은 절대값이 그냥 풀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가 x다 이항해주면, 자 여기서 또 x로 묶어주면은 해가 잘 보이죠? 그럼 x가 0 아니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는데, 요 범위에 있는 거 뭐 둘 다 괜찮네. 0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됐어요? 이 범위에서는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x랑 같다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다 x로 묶어주면은 답이 0 또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0보다 작다고 가정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답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별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고, 얘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했고, 그 다음 마지막 귀찮지만 절대값이 하나 또 껴있는 거죠 여기. 다음에 아래 33번 보면, 사실 지난 시간에 뭐 몇 가지 뭐 허근에 관한 것도 배우고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두 가지 정도지. 2차 방정식에 이제 허근이라는 거, 허근 i가 이제 끼는 그런 해가 나온다는 거, 근해 공식을 썼을 때. 근데 사실 이 허근의 존재를 내가 파악을 하면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그거를 판별식 D를 통해서 이제 판별할 수 있었다고 했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단 얘기니? 이때가 이제 허근이거든.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야 저렇게 i가 뜰 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건데, 얘 개수를 보면은 a에 해당하는 게 1,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2, c에 해당하는 게 k제곱 플러스 24입니다. 자, 근데 저번 시간 뭐라고 했냐면은 저렇게 b 자리에 요렇게 2가 껴있으면 요걸 2로 나누어서 b'을 대신 사용하고 짝수 판별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4분의 d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억나네. 저번 시간에 막 시간 없어서 마지막에 빨리 했던 것 같은데, 요게 짝수 판별식 공식이야. 4분의 d는 b'제곱 빼기 ac. 그럼 b'에 해당하는 게 요 녀석인데, 요거 통째로 이렇게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 a는 1이고요. c가 k제곱 플러스 24. 자, 요게 판별식인데 요 녀석이 지금 0보다 작아야 됩니다. d가 0보다 작아야지 허근을 가져요. 정리를 해주면 k제곱 4k 플러스 4 빼기 k제곱 마이너스 24. 요게 0보다 작다. 그럼 k제곱 여기 없어졌고요. 그러면 4k 마이너스 20이니까 이항해주면 k가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네. 그럼 요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됐죠? 좀 쉬었다 할게요.